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1박 2일 세미나 다녀오셔서 지금 활기가 넘치고 또 에너지가 넘치고 너무 좋습니다. 자, 이번 1박 2일 세미나를 통해서 정말 승승장구하는 우리 도전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모두를 위해서 힘차게 한번 손 흔들어 주세요. 네네. 오늘은 제가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 지난주에 이어서 이 전반적인 우리의 레포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이걸 좀 정리를 하고 만약 시간이 좀 더 주어진다면 듣기 우리 이제 인간관계 듣는 게 참 중요하죠. 이 공감적 경청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걸 나누면 남은 시간이 거의 다 될 것 같아요. 우선 화면 다시 한번 보시면요. 자, 이 화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자, 이 6가지 단어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영업을 할 때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고객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갖는 것이다. 두 번째는 고객을 관찰하는 겁니다. 관찰. 고객이 어떤 사람인지, 자, 니즈가 뭔지, 욕구가 뭔지, 정말 고객한테 내가 어떤 도움을 줘야 되는지, 고객을 이제 관찰하는 것. 이게 두 번째로 중요하고. 세 번째는 맞추기죠. 맞추기. 고객의 그 패턴에 충분히 맞추고 가는 겁니다. 충분히 맞추다 보면은 네 번째 이제 레포가 형성이 된다 그랬죠. 레포. 자, 레포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마음이 통하고 믿음 신뢰가 구축이 되고 협조할 수 있고 정말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상태를 제가 레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런 레포가 형성이 될 때 이끌기를 하면 마지막에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데 즉 어떤 구매 결정 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이걸 다시 한번 리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관심과 사랑을 갖는다라는 의미는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엄마가 아기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고객을 바라봐라. 자, 이 고객이 나의 아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아기. 아기를 바라보는 엄마는 어떻습니까? 아기의 모든 것들을 관심과 사랑으로 바라보지 않습니까? 아기가 저절 달라 우는 것도 예쁘고, 자, 기저귀에 똥을 싸고 오줌을 싸서 기저귀 갈아달라고 우는 것도 또 예쁩니다. 칭얼대는 것도 이쁘고 말썽 부리는 것도 이쁘고 이렇게 이제 모든 게 이뻐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또한 이제 고객을 만나다 보면은 뭐 아기처럼 칭얼거리는 고객도 있을 것이고 뭐 거절하는 사람, 뭐 말썽 부리는 사람 참 다양한 고객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이 고객들을 엄마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지 못한다면은 이 고객을 내 고객으로 만들기 힘들겠죠. 여러분들 아기를 낳아서 어떻게 키웠는지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살, 두 살, 세 살, 네 살, 다섯 살 정말 그 이성이 싹 트지 않았던 정말 옳고 옳지 않음이 뭔지 몰랐던 이 분간 능력이 없었던 그 아기를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우뚝 서게 만들었는지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고객 만드는 것도 어렵지가 않아요. 저는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사람은 엄마라고 생각해요. 엄마. 자, 아기를 키우는 엄마만큼 위대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죠? 내 아기를 가장 잘 키울 수 있는 사람은 누구죠? 바로 엄마입니다. 내 아기를 다른 어떤 사람도 잘 키워줄 수가 없어요. 내 아기는 내가 가장 잘 키울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은 이미 그 아기를 잘 키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객을 최고의 고객으로 만들 힘이 이미 내면에는 잠재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미 잠재되어 있는 그 고객 관심과 사랑을 일깨워야 돼요. 그리고 이제 뭐 꼭 영업이 아니더라도 인간관계를 보면은 결국 이제 사랑의 힘에 의해서 인간관계가 촉진되는 겁니다. 이 관심과 사랑을 갖기 위해서 보다 더 면밀하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나눌 수가 없거든요. 나에게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겁니다. 뭐 돈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밥을 살 수도 있고 돈을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가지지 않으면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내가 먼저 가져야 돼요. 내가 먼저. 내가 먼저 가져야만 나눌 수 있어. 그래서 내가 나를 먼저 사랑해야 되고, 내가 먼저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해야 되고, 내가 먼저 내가 먹는 제품을 사랑해야 되고, 내가 먼저 우리 파비스 애니원 회사를 사랑해야 되고, 그 중에서 내가 먼저 우리 도전팀을 사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사랑이 가득 채워져야 돼요.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 사랑을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우선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부터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나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이렇게 당신은 당신 자신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저는 70% 사랑해요. 뭐 80% 사랑해요. 이런 이제 비율을 얘기하는데 그 비율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100% 사랑해야 됩니다. 99%를 사랑하고 70%를 사랑하는 것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자,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 1% 때문에, 단지 그 1% 때문에 다른 사람 눈치를 보고 기가 죽고 주눅이 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물을 오염시키는 것은 많은 잉크물이 아니에요. 잉크방울 한 방울이 우물물을 흐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도 자, 뭐 30%, 40%이 큰 마음이 아니라 이 말이죠. 1%, 2%의 그 작은 마음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있는 그대로 사랑해야 된다. 그럼 나의 장점도 사랑하고 나의 단점도 사랑하고 내가 잘했던 일도 사랑하고 내가 실패하고 실수했던 일도 사랑하고 자 나의 재능도 사랑하고 나의 부족한 점도 사랑하고 좋았던 일도 사랑하고 안 좋았던 일도 사랑하고 뭐 잘생긴 외모도 사랑하고 뭐 작은 키도 사랑하고 돈이 많은 것도 사랑하고 돈이 적은 것도 사랑하고 이 모든 걸 사랑으로 일단 바라보셔라 이 말이죠. 요거는 이제 뭐 워낙 제가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아마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는 힘을 키우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 하는 일을 사랑해야 돼요. 하는 일. 지금 하고 있는 이 파비스 애니원의 효소 제품을 포함한 모든 이 일을 사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 자기 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중에 성공한 예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모든 성공한 사람의 공통점은 자기 자신이 하는 일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재밌게 생각하고 너무너무 사랑했다는 이야기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에서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재밌게 생각해야 되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만약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할 자신이 없다. 그러면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 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중에 성공한 예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재밌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일로 만들든지 다른 일을 찾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일을 너무너무 재밌게 생각하고 자기 일을 너무너무 가치 있게 생각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다 보면은 이 일을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너무너무 쉬워진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제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제품을 너무너무 또 사랑해야 돼요. 제품이 너무 심취해야 된다. 제품 자체가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해야 돼요. 이 세상에 이 제품을 능가하는 어떤 제품도 있을 수가 없다. 이 제품은 사람을 살리는 제품이고 이 제품은 이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제품이다. 이 제품은 21세기에 원하는 제품이다. 이 제품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제품에 감동하고 자 제품에 심취해야 된다. 그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같이 몸담고 있는 이 도전팀의 멤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조시원 전무님, 임수윤 전무님, 그리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 자, 이런 리더분들, 또 나의 파트너들, 앞으로 생길 수많은 사람들. 자, 이 팀원들을 사랑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많은 분들이 일은 참 좋은데 같이 함께 해야 하는 사람이 싫어서 인간관계가 힘들어서 그만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어떤 영업 조직이나 마케팅 조직이나 보면 일 자체가 싫어서라기보다는 사람이 싫어서 그만두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점에서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내가 몸담고 있는 이 도전팀의 모든 인간관계를 정말 좋은 관계로 만들어야 된다. 영어로 보면 어소시에이션. 이 관계 속에 사랑이 일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자, 최악의 경우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좀 부족한 점이 있고 제품이 좀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함께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좋아서 이 일을 포기를 할 수 없어야 돼요. 조시원 전무님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임수연 전무님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또 우리 최명옥 이사님이 너무너무 좋은 분이기 때문에 또 남부전 이사님 너무너무 좋은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외에 여타의 모든 리더분들이 너무너무 좋은 분이고 이분들과 평생을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우리 참만남의 심리 가족이기 때문에 이분들과는 절대 헤어질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사람이 좋으면 일도 좋아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사람을 사랑해라.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안에 사랑을 계속 가득 채우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한다면 나를 사랑하고 내가 몸담고 있는 회사를 사랑하고 제품을 사랑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이 가득 채워지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사랑스러운 대상으로 보여요. 자,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사랑스러운 대상으로 보인다 이 말이죠.
옛날에 우리 무학대사님 이런 이야기 했죠. 돼지 눈에는 돼지 코만 보이고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 귀만 보인다. 여러분들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사람이 사랑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사랑이 바로 엄마가 아기를 바라보는 그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아기를 바라보는 엄마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갖게 될 때 모든 고객이 사랑스러워진다. 자, 이렇게 고객이 사랑스러워지면요, 관찰하는 게 쉬워집니다. 자, 이 고객이 어떤 니즈를 갖고 있고 어떤 욕구를 갖고 있고, 자, 고객이 뭘 필요로 하고 내가 고객한테 어떤 도움을 줘야 되고, 이런 거는 금방 느낌으로 오는 겁니다. 자, 마음을 읽을 수 있다 이 말이죠. 마음. 꼭 뭐 독심술을 배우지 않더라도 고객 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꼭 무당이 아니더라도, 점쟁이가 아니더라도 고객 마음을 아는 건 어렵지 않단 말이죠. 사랑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읽혀지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자, 관찰을 하는데 이제 마음도 물론 관찰을 해야 되지만은 이제 신체 언어를 관찰해야 돼요. 그걸 이제 뒤에서 뭐 많이 배우겠지만은 우선 오늘은 기본적인 걸 좀 말씀드립니다. 우선 눈동자를 관찰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눈동자. 눈동자가 위로 올라가면 주로 이미지를 상상하는 겁니다. 눈동자가 귀 옆으로 가면 주로 소리를 연상하고 있는 겁니다. 눈동자가 아래로 처져 있다. 어떤 느낌에 집중하고 있다. 이 눈동자의 방향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눈동자를 위로 올리는 경우에 어떤 미래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상상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긍정적인 이미지. 그래서 고개의 눈동자가 위로 올라가는 걸 보면서 야, 미래가 너무 밝고 환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객 입장에서 야,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았지? 이런 어떤 느낌이 들 겁니다. 이른바 위로받는 느낌이 들 거다 이 말이죠. 자, 눈동자가 귀 옆으로 가는 걸 보면서 뭐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들릴 수도 있습니다. 또는 고객님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그런 힘을 주는 소리가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고객은 맞아, 내가 그런 소리를 듣고 있는데 이렇게 공감대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눈동자 아래로 내려가는 걸 보면서 지금 어떤 느낌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뭐 힘을 받는 느낌, 자, 할 수 있다는 느낌, 자신감 그런 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 이제 고객하고 맞추기 아주 쉽겠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 눈동자 위치를 잘 보는 게 참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몸의 자세도 참 중요해요. 자, 몸을 앞으로 좀 흐리고 있는 자세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복식 호흡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말입니다. 복식 호흡을 하면서 주로 어떤 느낌에 집중되어 있는 상태. 자, 이렇게 팔짱을 좀 끼고 머리를 약간 옆으로 기울이고 있는 상태다.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은 어떤 소리를 듣고 있는 그런 상태. 즉, 청각에 집중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몸을 뒤로 좀 젖히고 있는 상태는 뭐냐면은 주로 어떤 이미지를 연상하고 있는 시각적인 이미지를 연상하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몸의 자세가 앞으로 좀 수그러졌느냐, 또 팔짱을 끼고 옆으로 머리를 숙이고 있느냐, 몸이 뒤로 젖혀졌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느낌이냐, 소리냐, 시각적인 이미지냐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것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호흡도 참 중요합니다. 호흡. 이 사람이 어깨가 올라가면 숨을 들이마시고 있구나. 어깨가 내려가는 걸 보면서 숨을 내쉬고 있구나. 들숨 날숨이 언제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럼 고객을 설득시킬 때 숨을 들이마실 때 이야기를 하는 게 설득력이 높아질까요? 아니면 숨을 내쉴 때 말을 하는 게 설득력이 높아질까요? 이런 걸 여러분도 아마 생각을 못 해보셨을 겁니다. 사람을 설득시킬 때는 상대방이 숨을 내쉴 때 이야기를 하면 설득 확률이 높아진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은 숨을 들이마실 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가능하면 숨을 내쉴 때 이야기를 하면 훨씬 더 설득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호흡을 관찰하셔야 돼요. 숨을 들이마시고 있느냐 내쉬고 있느냐. 그래서 들숨 날숨을 잘 이해를 하고, 또 맞추기를 뭐 뒤에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고객이 숨을 들이마시고 있으면 나도 숨을 들이마시고, 고객이 숨을 내쉬면 나도 숨을 내쉬는 게 참 좋습니다. 자, 들숨 날숨 호흡이 맞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어떤 호흡을 관찰해라.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피부 빛깔을 보면은 피부가 좀 밝은 빛깔일 수도 있고 어두운 빛깔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밝은 톤이라는 이야기는 지금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피부 빛깔이 어둡다는 이야기는 뭘까요? 어둡다는 이야기는 지금은 좀 힘든 우울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걸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피부 빛깔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관찰할 수 있는 게 참 많습니다. 뭐 또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한다면 언어적인 패턴을 또 관찰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이렇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뭐인 것처럼 보이네요. 그러니까 시각적인 언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시각적인 언어로 이야기한다면 시각적으로 맞춰주는 게 참 중요하겠죠. 제 느낌은 이러이러합니다. 제 느낌은 이러이러합니다.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건 뭐예요? 이거는 신체 감각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신체 감각적으로 맞춰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저에게는 이렇게 들립니다. 자, 저에게는 이렇게 들립니다. 저에게는 설득력 있게 들리네요. 이거는 뭐예요? 청각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청각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청각적으로 맞춰라. 이렇게 이제 언어를 보면은 시각적인 언어가 있고 청각적인 언어가 있고 신체 감각적인 언어가 있습니다. 이 고객의 언어 패턴을 잘 관찰하면서 그 언어에 맞춰주는 게 참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제 관찰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은 좀 짧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는 걸 이해하시고 다음 기회에 어떻게 관찰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훈련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 관찰하다 보면 우리가 맞추는 게 참 쉽겠죠? 자, 관찰하는 걸 우리는 민감성, 감각적인 민감성이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잘 맞출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융통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두 가지 민감성과 융통성이라는 거예요. 민감성이 떨어지거나 융통성이 떨어지면은 자기 방식대로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이 민감성과 융통성이 뛰어나다면은 내 방식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대로 맞추면서 말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자, 우리는 아이를 만날 때는 아이에 맞는 방식으로 이야기해야 되고 어른을 만나면 어른에 맞는 방식으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어르신들을 만나면 어르신들에 맞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 초등학교 졸업자를 만나면 초등학교 졸업자에 맞는 방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사장님의 사모님을 만나면은 그 사모님에 맞는 방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말하는 방식이 똑같다면은 우리는 이미 고정된 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폭이 있어야 된다. 폭. 예? 어린아이부터 70대 그 어르신까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한테 맞춰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힘이 참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합법에도 이제 이런 게 있거든요. 770 합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770 합법이 뭐냐면은 앞에 7이 이제 뭐냐면 이런 거예요. 7. 7살짜리 어린 아이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이야기해라. 7살짜리 어린 아이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이야기하라. 이게 이제 7입니다. 두 번째 70은 뭐냐면은 70세 할아버지도 자, 70세 어르신들도 무릎을 탁 칠 정도의 그 교훈적인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770 합법인데 이와 같이 우리는 이제 나이에 관계없이 성별에 관계없이 직업에 관계없이 그 사람이 어떤 지능 수준에 관계없이 맞추고 대화할 수 있는 그 융통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맞추기. 자, 그럼 뭘 맞출 것인가? 이 언어도 맞춰야 되지만은 신체의 모든 패턴을 맞춰줘야 돼요. 뭐 눈동자의 위치, 얼굴 표정, 그다음에 호흡의 어떤 들숨 날숨, 뭐 서 있는 자세, 또 제스처, 목소리의 크기, 뭐 말하는 속도, 정말 맞춰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앞서 또 말씀드렸던 시각적으로 이야기하면 시각적인 언어에 맞춰줘야 되고 청각적으로 이야기하면 청각적인 언어에 맞추고 또 신체 감각으로 이야기하면 신체 감각 언어에 맞춰라. 이렇게 이제 맞추는 거예요. 충분히 맞추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레포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레포. 레포는 일단 내 마음, 내 영향권 안에 그 상대방이 들어오는 거죠. 내가 어떤 이야기 하든지 간에 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이제 레포가 됩니다. 자, 이 레포가 형성이 되었는지 되지 않았는지를 또 알아볼 수 있는 그 힘이 참 중요한데 이게 바로 타이밍이죠. 타이밍. 레포가 형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끌 수가 없다면은 이건 영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레포가 형성되지 않았는데 자, 이끌기를 한다. 이거는 고객한테 부담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내가 이끌어야 될 타이밍인지 좀 더 맞춰야 될 타이밍인지 이 타이밍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 레포가 형성이 되었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끄는 게 맞겠죠. 왜냐? 영업의 목적은 물건을 파는 거잖아요. 영업의 목적은 고객을 공감해주기만 하고 물건을 팔지 않으면 영업은 안 되지 않습니까? 충분히 고객한테 맞추어서 공감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원하는 물건을 고객한테 팔아서 매출을 올리는 게 영업의 목적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건을 팔기 위해서 우리가 맞추고 레포를 형성하는 거지 그냥 고객 좋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충분히 맞추어서 레포가 형성이 되면은 바로 이끌기를 해서 자, 물건을 파는 게 참 중요하단 말이죠. 어쨌든
그 이 래퍼 형성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 타이밍을 잘 포착하셔야 되고 그 타이밍이 되면은 고객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어떤 프로모션을 해서 또는 제품 제안을 해서 클로징, 일바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쪽으로 이끌기를 해야 되죠. 이렇게 이제 그 클로징 하는 거는 다음에 또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어쨌든 이렇게 클로징을 하는 그 과정이 바로 이끌기가 되겠고요. 이렇게 이끌기를 하면은 당연히 매출이 일어나죠. 매출이 일어나면은 이거 뭐예요? 원하는 결과를 만드는 거니까 바로 변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다 이거 한 페이지 하다 보니 시간 다 됐는데 어쨌든 관심과 사랑을 갖고 충분히 고객을 관찰해서 고객이 어떤 패턴을 갖고 있는지를 분석하시고 그 고객의 패턴에 맞게 충분히 맞추기를 해서 자 래퍼가 형성이 되었는지 그 타이밍에 맞게 포착을 해라. 그리고 그 타이밍에 맞게 이끌기를 해서 매출을 끌어내는 게 바로 영업이다. 이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